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08학번 유희애고요. 졸업했습니다. 졸업했고 현재는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임상심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마 오늘 저를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든 이유는 사이버대를 졸업한 선배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사이버대를 졸업하고 현재 그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라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을 두드림 마이 드림이라고 했어요. 두드림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드린다는 뜻도 있고요, 내 꿈을 두드리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영어로 do dream, 강조하는 거죠. 꿈을 꾸고 한번 실천해 보자, 이런 의미도 좀 있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재공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이버대에서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여건에 있지 않을까. 제가 나이도, 아까 전에 이창국 선생님 앞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많아요. 일을 해야 돼요. 아이를 키워야 돼요. 저 모두 하고 있거든요. 저도 나이가 올해 44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아이는 고등학생이거든요. 지금 아이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이 아마 여러 학우님들하고 맞는 조건이어서 제가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제가 그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우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막연하게 그냥 나는 뭐가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부터 해야 되는가?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상담심리학과에 편입할 때 좀 동기는 뭐였냐면, 그때가 제가 39 지나고 40 들어가는 그쯤이었거든요. 39, 40 사이였는데 제가 사춘기 없이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난하게 남들 갈 때 대학 다녔고, 남들 취업할 때 취업했었고, 다른 사람들 결혼할 때 그쯤에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양육을 했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없이 평탄하게 그렇게 지내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IMF라는 큰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굴곡 있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39쯤 되니까 중년이 딱 되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뭐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근데 그때까지 제가 약 한 10년 이상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단지 생계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제 입학 동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잘하는 일이 남들에게 가르치는 걸 잘할 수 있더라고요. 뭔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했다가 이렇게 강연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웃음치료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강연을 해보고 싶다. 나이가 많으니까 교수가 돼서 강단에 선다는 건 사실 꿈도 못 꿨고요. 그냥 소소하게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큰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선 뭔가를 시작을 해야겠다.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의 심리를 좀 알게 되고 그냥 막연히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길이 보이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심리학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입학 동기를 여쭙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앞에 이창국 선생님께서 앞 시간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동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대도 있었습니다. 동기와 기대는 같이 좀 붙어 다니잖아요. 그림자처럼. 동기는 뭔가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걸, 저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일을 찾고 하고 싶은 거였는데, 기대는, 솔직한 기대는 전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연을 하고 싶다, 이런 거 되게 막연했고요. 전업도 사실은 막연했죠. 그렇지만, 조금 더 비중을 두었다면, 좀 전업하고 싶었던 목표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한 80까지는 일할 수 있겠다. 정년 없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목표는 상담은 아니었죠. 원래 목표는 상담은 아니었지만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상담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턴 여기 심리상담센터 있습니다. 거기서 인턴을 한 1년을 했는데요. 인턴하면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어요. 상담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좌절을 많이 하고 상담을 할 수 없겠다라는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의 장점은 굉장히 성실하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하는 게 저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그것처럼 잘 나오지 않았지만 한 10개월 지났을 때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담자하고 함께 내담자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고 제가 그 옆에서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대학원도 한번 진학해 봐야겠다. 그런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처음에 막연했던 꿈이 점점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쓴 게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구체화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해드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라는 이야기를. 구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포기는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고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자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현 위치에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고요. 하고 싶은 일이 목표가 되겠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은 가사, 집안일 해야 되고요. 아이 양육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사랑도 꼭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데 이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사랑이 뒤로 밀리더라고요. 저는 해야 될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할 수 있고요. 취미, 여가생활 이런 것도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제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를 좀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취업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이제 공부할 때 저를 보면 이렇게 저는 이거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학우님들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한번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느 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살짝 급하기도 하고 급작스럽기도 하고 좀 당황되기도 하고
사실은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의 본질부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하구님 저를 보고 계신데 혹시 아까 말씀 안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분해서 한번 해볼까 봐요. 내가 해야 하는 일, 지금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은 청소년 상담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지금 뭐 공부를 거의 마친 상태니까 국가고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은 상담하고 복지를 결합해서 사회복지과 소속인데 상담하고 복지를 결합해서 이제 청소년이나 여성 내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청소년과 여성 어떤 그런 약자, 사회 약자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맞아요.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코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담 업무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네. 무고수를 하고 있어서 네. 이제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거의 똑같다고 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걸 조금 더 이제 더 발전시키고 싶은 일이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이제 하고 싶은 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 앞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동안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쉽지 않죠? 짧은 시간이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건 아마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생각만 하는 거하고 내 입 밖으로 뱉어서 정리하는 거하고 또 다른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신지 역순으로 가볼까요? 아까 발표하신 역순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마이크 드릴게요. 좀 소리가 작을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생각해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저는 주부는 아니에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고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건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저한테 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지금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이제 교회 사역,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걸 싫어하진 않았는데 이거 이번에 사이버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공부하는 일이 참 재밌구나 이걸 더 많이 느꼈어요. 강의 들으면서. 그래서 저 혼자서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대학원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제가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해요. 대학원 가는 게.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개인적인 잡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진로를 조금 바꿔서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가지면 정말 좋을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일을 좀 제가 사물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하고 싶은 일이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청소년 관련된 상담과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아, 네. 아, 예. 일단 사장님이시네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하시겠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해야 되고 교회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일을 하시고 또 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큰 일을 하고 싶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예,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래서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를 하고 계신데 심지어 공부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대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이제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머리가 좋은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이라고 공부를 즐기면서 하시는데 아마 결과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떨리시죠? 네, 마이크 안 주셔도 돼요. 아이 그래도 좀 공평하게. 저는요, 꼭 지금 해야 할 일을,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 생활을 잘 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5살 두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하고, 집안일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거 꼭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하긴 해요. 근데 잘하지 못해요. 그냥 적당히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만족하진 못하죠, 제 스스로. 그리고 꼭 할 수 있는 일은 학과 공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신경을 쓰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성적표를 받았는데 레포트 점수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 읽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이고 거기에 더 포함해서 좀 육아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저도 뭐 꼭 이 청소년학과에 입학할 때는 내가 뭐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학기 하긴 했지만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이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더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일단 사이버 대학을 열심히 다녀서 졸업을 잘 한 다음에 대학원도 기회가 되면 진학을 한 다음에 이쪽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예, 슈퍼맘이죠. 아니요, 그렇지만. 잘해서 슈퍼맘이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아서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버거우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막 너무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런 엄마들은 죄책감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공부까지 하니까 그 시간을 또 아이들하고 있을 시간을 쪼개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은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생계 유지니까 그런 거에서 갈등하면서도 지금 꿋꿋하게 버티고 계신 거는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참 힘든 일을 결정하셔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일에 공부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책도 좀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육아 아이들하고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마음먹기 달렸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계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서 이제 공부를 다들 늦게 시작했지만 이 공부를 시작하셨을 때는 꼭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라 뭔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 이런 또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저는 먼저 하고 싶은 일 먼저 한다면요. 일단 이 과를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상담사가 돼서 봉사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소년원이라든지 또 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연결된 그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게 접근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이제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든요. 그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대인관계 있잖아요. 그것도 돈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를 먹으니까 좀 친구들 우리 맞아요. 학생들 아들 엄마 학교에서 이렇게 만난 엄마들이 지금 모임을 갖고 같이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뭐를 하면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로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늙을 때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은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멘토링 관계를 계속 우리가 이제 1년 했는데 끝냈지만 계속 연결해서 할 생각이에요.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청소년학과가 어떻게 하면 잘 뭉칠까 연구를 해요.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박수 한번 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꼭 해야만 하는 일이죠. 청소년학과를 위해서 신설학과라 또
그 많은 도움이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학우님이 오셨다는 게 예,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요. 보기와 다르게 또 치매 어머니도 모시고 계시는데 그런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하셔가지고요. 예, 전혀 상상치 못했던 역시 사람은 얘기를 나눠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뭐 소년원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좀 더 이제 폭넓게 상담 쪽으로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들 좀 막연했던 생각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좁혀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저도 이런 작업을 좀 했어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될까? 처음에는 시작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지금 여러 학우님들 얘기를 들었지만 다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 가치 순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공부를 한다고 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일이 1번인 사람이 있고, 가정이 1번인 사람이 있고, 또 학업이 1번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지금 한참 20대 때 공부에 열중하지 않고 사랑에 열중할 수 있는 20대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나눠볼 때는 나에 대한 진짜 철저한, 냉정하고 철저한 자기 탐색, 나의 가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일을 지금 꼭 해야만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가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단계를 좀 충실하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했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저 장점은 성실한 거여서 처음에 막연했는데, 그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면, 기대가 목표가 막연하면 사실 이렇게 둯대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못하거든요. 중간에 포기도 하게 되고, 너무 멀리 바라보면, 더더군다나 꿈이 크면 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그게 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 뭐 하고 싶지? 고민만 하고 잘 구체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 제가 지금은 과외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전업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과외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공부할 당시에는 아이가 중학교 1, 2학년쯤이었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일 해야 됐고, 그리고 과외를 해야 됐고, 공부를 해야 됐잖아요. 이 네 가지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근데 이제 네 가지를 똑같이 잘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되게 성취지향적이에요. 목표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공부가 1번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늦게 선택한 공부였고, 내가 원하는 공부였고,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이거 내 돈 들여서 내가 공부하는데 나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는 거의 인생을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우선순위가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마음에 걸리고 죄책감이 올라왔던 건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한테. 남편한테도 그랬지만, 그 남편은 왠지 어른이니까 좀 믿어줄 것 같아서 아이한테 제일 미안했거든요. 제가 해결한 방법은 도움을 요청했어요. 같이 저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일방적으로, 예전에는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제가 계획을 해서 내 계획을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바뀐 모습 중에 하나가 같이 상의를 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아이한테 더 이렇게 시간을 내주지 못하는 게
좀 내가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그런데 공부는 지금 꼭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아이하고 남편하고 같이 셋이 모여서, 전 아이 하나거든요.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진심이 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아이가 초등학생도 아니었고 중학생이었긴 하지만 질풍노도를 엄청 겪고 있는 중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아이도 남편도 그러면 공부해라. 우리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적당히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뭐 집안일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처음 제가 3학년 편입을 했는데 3학년 1년은 그냥 혼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진짜 미친 듯이 몰입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공부 기억 있잖아요. 저한테 남아있는 이런 기억은 그 3학년 편입 때 공부한 것들이 정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4학년 때는 인턴을 했는데 상담 인턴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여러 번 와야 돼요. 일주일에도 몇 차례 와야 돼서 그때는 과외를 좀 접기 시작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접을 건 접게 되더라고요. 저는 과외가 생업이었어요. 사실은 꼭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데도 이제 목표가 확실하니까, 구체적이니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 그거를 과감하게 접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가지치기도 좀 필요하고요. 선택과 집중이라 그러죠. 선택을 좀 하고 그 시기에 맞게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눈이 취업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졸업할 때도 되고, 내가 설정한 목표도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졸업할 쯤 되니까 들려오는 현실적인 목소리들이, 저도 상담심리학과 1회 졸업생이거든요. 저도 선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청소년학과 학우님들하고 같은 입장이었어요. 저 졸업할 때까지도. 그랬는데 취업을 하려니까 되게 막연하더라고요. 저는 과외 선생이지 상담으로는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 봉사활동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전 종교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뭐 먹고 살기 바쁘기도 하고 다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다 보니까 봉사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서 졸업하면 제 그다음 이제 졸업하면서의 목표는 일단 내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을 좀 따봐야겠다. 내가 이과를 졸업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은 우선 따봐야겠다. 그리고 취업하기가 어려우면 봉사를 해봐야겠다. 라는 이제 눈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목표부터 하나씩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딸 수 있는 게 졸업을 하면 상담심리학과 졸업하면 청소년 상담사 3급을 딸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청소년학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사 3급과 청소년 지도사 2급을 획득할 수 있더라고요. 졸업을 하시게 되면 이수한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 자격증 딸 수 있는 그런 이수 과목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자격증을 일단 땄어요. 자격증 딸 때까지도요. 자격증 공부할 때까지도요. 사실 우물한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이 완전히 문외한이었거든요. 상담 쪽에 저는 문외한이었고 공부 딱 달랑 2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2년이 사실은 제가 20대 때 상담 공부를 하라고 그랬다면 이렇게 깊이 있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아까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암기하는 그 능력은 뚝 떨어졌어요. 암기가 잘 안 돼요. 근데 이해하는 능력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다들 어떤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청소년들의 어떤 상담이나 아니면 지도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공부를 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나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느껴지는 건데 공부를 잘한다고 뭐 상담이나 아이들과 소통을 잘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해를 잘하고 공감을 잘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연륜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겪으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다이나믹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는데요. 자격증 준비할 때까지는 저도 공부를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했어요. 스터디를 조직해서 함께 했어요. 학과 활동 열심히 했었고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학과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같이 조직해서 이제 자격증 공부도 함께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도 만나는 사람들은 온전히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동기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교수님 말씀이 진리고, 사실 진리예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 자체도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고요. 그 안에 내용, 컨텐츠도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자격증 준비할 때 저는 많은 책은 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수험서를 엄청나게 많이 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강의 내용에 충실했고요. 일단 제가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강의 내용에 충실했고, 그리고 그 교환은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물론 이제 문제집들 있잖아요. 기출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집 이런 것들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시험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공부는 그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단점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 배우고 한 것 같지만 이거는 제 주관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잘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밖으로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비교할 곳이 있어야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언제 했냐면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합격하고 나면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하고 그 다음에 면접 합격하고 나면 연수를 들어가야 돼요. 연수는 그 3급끼리 다 모여서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나름 상담 경력도 있으시고 아니면 뭐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다니신 분들도 3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거기에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미디어 상담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저는 학부에서 많이 배웠던 거고 이해도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 답변하면 굉장히 훌륭한 답을 원하지 않았는데 훌륭한 답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배운 게 제 것이 되었던 거죠. 아까 앞 시간에 자료 수집을 하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거 뭐였죠? 수집이 아니라 습득, 네, 습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습득 과정을 잘 거쳤던 것 같아요. 그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던 부분은 그게 저한테 습득되어서 제 머리로 제 몸으로 다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야 여기서 배운 공부가 정말 너무 알차고 훌륭했구나라는 비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자신 있게 떠들고 다니죠. 한양사이버대에 가라. 너무 좋다. 컨텐츠 좋고 커리큘럼 좋고 교수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사람 만나는 공부는 어떤 오프라인 대학원 못지않게 훌륭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자기 통찰 능력만 있으면 자기 성장에는 더없이 훌륭할 것이다. 내가 성장하고 내 주변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홍보를 하고 다녀요. 제가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일단 땄어요. 그런데 취업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상담으로 취업을 하려면은요 학사학위 갖고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도.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자격증이 2개예요. 상담진사 상급은 졸업을 했기 때문에 딸 수 있었고요.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인턴 상담원을 1년 했잖아요. 인턴 1년 수련 과정을 거치면 임상심리사 2급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시험을 봐서 그것도 이제 합격을 했죠.
물론 그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합격하는데도 학과 공부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의 90% 정도는 그 영향이라고 봐야죠. 자격증은 이제 2개나 땄어요. 근데 임상심리사는 좀 따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은 어떤 이제 수련 과정을 거쳐야 시험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자체가 실기 시험 자체가 쉽지 않아서 일단 합격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한 자격증이 이제 2개나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학사여도 뭐 좀 봉사는 할 수 있겠다. 봉사를 해봐야겠다. 이제 그냥 그것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 상담사 연수에서 만난 여러 선생님들 중에 그 YC라고 있어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그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 컴패니언이라고 해서 YC가 있는데 그걸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청소년 상담 YC 한 명 YC를 뽑는다. 그런데 그 지원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떨어지는 셈 치고 한번 지원을 해보지 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한 군데를 지원하고 나니까 이제 취업 사이트를 찾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느 사이트 하나를 알려줬는데 이제 거길 뒤지다 보니까 뽑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한번 뭐 안 되면 그만이지. 지금 안 되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리고 봉사할 건데 뭐 이러고 어차피 하나 냈으니까 또 내자.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 7, 8군데 지원서를 냈던 것 같아요. 지원서를 냈는데 연락이 딱 2군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양 YC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오고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YC는 상담사로 지원을 했고요. 이쪽 위센터에는 임상심리사로 지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벌써 졸업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예전에 이미 한 20년 전에 자기소개서 이력서 써보고 면접 보고 했지 너무 옛날 일인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내 멋대로 애들 가르치고 내가 막 애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렇게만 했지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나를 알리는 일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면접을 보러 갔죠. 안양 YC를 먼저 면접을 보러 가는 날짜가 이제 화요일이 안양 YC 면접이고 수요일 날은 광명교육청 면접이었어요. YC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제 마음은 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만 열심히 어필하면 저를 뽑아줄 줄 알았던 거예요. 면접장에 갔더니 딱 2명 뽑는데 한 12명 정도가 앉아서 면접을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수가 센 거죠. 6대1의 경쟁이었는데 면접 장소에 들어갔더니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YC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봐라. 뭐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무엇이냐? 뭐 어떤 일을 알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계속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나의 그 진심 하나로 정말 순수한 마음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간 거였죠. 엄청 버벅거리다가 이제 나왔어요. 좌절하면서. 근데 그때 깨달았죠. 내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구나. 이제 그리고서 그날은 다음날 면접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막 이제 정보를 여기저기서 이제 얻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서 면접을 봤는데 어제의 그 좌절 경험이 오늘의 이제 그 성공 경험으로 변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YC는 보기 좋게 연락이 안 와서 떨어졌고요. 임상심리사는 바로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격증 취업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대학원에 대해서도 졸업하면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대학원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시간도 많이 내야 됐고요. 그리고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한다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학비였어요. 대학원 학비가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대학원을 조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뤄두고 있었는데, 그 자격증 시험 중간에 여름에 제가 이제 대학원 한번 지원을 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1차는 합격하고 면접에 가서 보기 좋게 준비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거기도 면접을. 그래서 보기 좋게 이제 낙방을 했었죠.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할 테니 그것만 받아오라고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필이 안 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부족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여름에 좌절 경험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임상심리사로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 검사를 해주고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상담도 진행을 하고, 부모님들 만나서 거기에 충분히 조언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미있지만 저는 그래도 마지막 목표는 상담이에요. 저는 상담심리사가 되어서 전문가까지 되어서 좀 이렇게 후배 양성도 좀 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런 좀 꿈이 생긴 거죠. 공부를 하는 과정에. 기억하세요? 제가 맨 처음에 하는 공부는 강연을 하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근데 강연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점점점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된 다른 꿈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방향이 조금 다르죠. 그래가지고 상담심리 전문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학원은 필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치료 교육 전공에 2학기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내년에 이제 3학기차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는. 아까도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저한테는 정말 아주 큰 좌절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면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보면 진솔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걸 꾸밀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낮은 자세를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보다는 저는 이런 점을 참 잘합니다 라고 강점을 좀 부각시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고한 목표의식, 내가 대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런 목표가 없으면 대학원 가서 흔들려요. 학부는 사실 뭐 학비도 좀 저렴하기도 하고 좀 중간에 쉬었다가도 그렇지만 늦게 시작한 공부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되게 시간 여유가 없거든요. 늦게 시작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목표의식도 있어야 되고 간절한 마음이 정말 필수죠. 간절한 마음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쉽게 알아채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냥 몇 마디 나누면 이 사람을 다 아세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이 되었던 어떤 뭐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되었던 간에 지원하는 곳에 대해서 사전조사는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필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면접관이라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이 정도는 한번 상상을 해보고 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 경험담은 여기까지고요. 청소년학과 특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설기관, 공공기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기관들. 이거는 나중에 또 올려드릴 거니까, 예, 필요하시면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분야, 이런 거 좀 뽑아봤고요. 도움이 좀 되시라고 뽑아봤고요. 여기 보면 정부기관, 민간 차원, 교육 차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게 이제 앞서 말한 청소년 지도사도 아마 같이
같은 이야기가 통용되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공공기관으로 취업하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일단 원서는 받아요. 자격 조건이 되면. 그래서 석사를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학사하면 되고 관련 학부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뭘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꼭 석사를 해야만 좀 더 높은 자격증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에 걸릴 때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사가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증을 청소년 상담사 상급은 학부를 졸업하면 할 수 있지만 2급은 그 학부를 졸업하고 몇 년간의 수련을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석사를 졸업하고 2급을 딴 사람들이 2급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급을 가지고 기관에서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을 고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발전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어필하느냐도 또 당락의 그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좀 한번 이렇게 집중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의 그 사이트 올려놨고요. 그 밑에는 뉴스지오.kr은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 관련 기관이 굉장히 많이 다 여기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 올려봤고요.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은 나라일터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피아라고 저는 사실 카운피아 소개를 받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원서를 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카운피아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강의도 들을 수 있지만 또 거기 이제 취업 공고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밑에 써있는 절망하기보다는 도전하기, 혼자 가기보다는 함께 가기,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충실하기. 이건 제가 살아가는데 저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제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학우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시잖아요. 얼마든지 기회는 열려 있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